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18살 연하 남편과의 행복한 일상을 대박. 보여주고 있는 함서원 씨. 걸크러쉬 래퍼 치타. NCR. 골든차일드 최무민 Y.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함성훈 씨는 사실 연상연하 커플의 원업이죠. 원업이죠. 그러니까요. 이상황 씨하고 론 부부가 11살 차이. 유필립 씨가 17살 아니에요. 야오. 함성훈 씨 18. 이야. 그 치마 씨 생일이 몇 월 달이죠? 4월 달이요. 4월 달. 그러면은 고2 1학기 때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요. 예. 함서원 씨가 고2 예, 1학기 때. 그때라도 태어나줘서 감사하죠. 그럼요. 더 늦게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이는 몇 살에 태어나려고. 태어나긴 한 거예요. 어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낯설한 뒤에 태어나면 뭔 소용이야. 제발 좀 나타나줘요. 워낙 금술이 너무 좋잖아요. 좀 더 추가로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럼요. 딸이 있으니까 요즘에 아들이 갖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아들은 아들이 저는 저 아들 하나. 아들을 어떻게 낳았어요? 예? 때려놨나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아들 가졌다고 하면 아들 어떻게 낳아요? 저 이제 아들을 아들을 어떻게 낳았냐? 왜 어떻게 낳아요? 아들은요. 그걸 진짜 예. 정말 자세하게 여기서 얘기를 해달라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아니 근데 함성훈 씨는 진짜 요즘 친구들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치타는 저보다 8살 오. 아래예요? 위? 사람도 좀 더 해봐요, 치타 씨. 이제 함께 하는 이제 술이 달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취해야 되게 되더라고요. 사람한테 취하는 사람한테 그런 취해야 되는지 술에 취하는지 모르게 막 취해버리는구나. 두 병만 먹어도 취하더라고요. 원래 몇 병인데 2병 먹으면 됐지 뭘 더 먹으려고 그래. 아니 근데 이렇게 공개 연애하는 게 이제 장단점이 있죠. NCR은 어때요? 뭐 공개 연애 할 용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 나도 공개 연애는 좀 그래. 지금 몇십 년 동안 들킨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제대로 감춰드립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예. 우리 골든차일드는 예. 우리 첫 출연이잖아요. 예. 요즘 고민 있어요? 요즘 동생들이 반오십이라고 이렇게 놀리는 것들이 반 50이요? 네, 반오십. 25살. 반 100살이면 뭐 쉬운 살이잖아요. 반 50 하니까 네, 많이 25. 놀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어가지고 약간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얘기를 해도 Y형한테? 제가 쿵쿵 따나 이런 걸 잘 몰랐었는데 형들한테 우리한테도 배우는 게 야, 이때. 그러니까 반 50이라고 막 놀리는구나. 네, 그래서 아이고. 저한테도 반 100살이라고 한번 놀려봐요. NCR은 이게 앨범이 나와서. 무반주로 그럼 잠깐. 나 그대 지친 하루 속 너를 감싸주는 밤바람처럼 찾아가고 싶어 밤바람. 목소리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안녕하세요.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신종 사춘기인가요? 조마조마한 남자. 인정받고 싶어요. 신종 사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16살 아들을 둔 30대 엄마입니다. 이맘때면 다들 사춘기 온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 한다는데 저희 아들은요. 아들 뭐 먹을래? 메뉴 골라봐. 메뉴. 엄마가 드시고 싶은 걸로 드세요.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거 없어? 엄마가 드시고 싶은 거면 전 다 좋아요. 이런 사춘기 없는데. 제 말에 전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오. 고개 겨웠다고요? 저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아들, 아우, 머리카락 좀 잘라야 되겠다. 네, 엄마가 잘하는 대로 잘할게요. 약간 이상한데, 이거? 이게 무슨 사춘기야? 약간 이상하죠? 약간 이상한데? 깔끔하네. 아들, 어때? 마음에 들어? 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쏙 든다는 아들은요, 머리가 다 자랄 때까지 모자만 쓰고 다녔고요. 마음에 안 들었네. 아들 얼른 자야지. 네. 씻었어? 네. 뭐야? 냄새 안 씻을 것 같은데? 그랬나요? 씻을게요.
제 말을 듣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아들하고 대화만 하면 속이 터지겠습니다. 제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그야말로 신종인데요. 야, 진짜 제목 잘 지어. 진짜 신종이에요. 이게 뭐지? 저는 오히려 반항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오히려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오히려 들어오라 그러면 안 들어가고, 네. 그렇죠. 학교 가라 그러면 안 가고. 대부분 네. 신동엽 씨 사춘기 때 어땠어요? 나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 8살 정도에 되게 심하게. 일찍 왔네. 아니 8살에 너무 빠르고. 아니 왜냐면은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빗자루 막 때리려고 막 도망갔어요. 근데 저희 동네는 한옥집이라서 골목골목 막 근데 엄마가 힘드니까 저는 저 앞에 있고 제가 그래서 38이 8살도 못 찾냐 또 진짜 많이 맞았어요. 이 38이 8을 못 잡으니까 저는 진짜 우리 혜정이 못 잡겠네요. 못 잡죠. 딸이 8살 때는 이제 시윤이 된다고요. 네. 근데 아무리 어려도 그런 아픈 얘기를. 시윤이 8살도 못 어머 죄송합니다. 자, 어머님 만나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네, 나와주세요. 알았어. 손 잡아요. 저는 그래도 누나가 나온 줄 알았어. 엄마 힙합 스타일이시다. 힙하시네요. 네, 힙. 힙하시네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마스크 쓰고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혼자 애를 키우는 싱글맘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일하다 보니까 또 아기 가졌을 때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풍치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빨 전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치료 중이시구나. 네. 제가 사연을 읽었을 때 다들 저건 좀 특이하다. 그래서 엄마를 약간 배려하는 차원에서 표현을 덜 하는 건가? 뭐든지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 그냥 대충 엄마가 말하면 그냥 네, 그냥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장 같은 데를 이제 같이 가요. 저 일할 때 따라가면은 근데 막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왜 그래?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그러면 괜찮대요. 한참 지난 뒤에 얼굴이 계속 안 좋으니까 왜 뭐 화가 났어? 뭐 짜증이 나? 뭐 하고 물어보면은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아요. 아파요. 막 이래요. 그 순간에 왜 얘기 안 해? 그러면은 그냥 깜빡했어요? 그냥 뭐 어떤 이런 스타일인지. 식이에요. 다른 아이들처럼 이거 싫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더 나아요. 꼭 무슨 로봇이나 뭐 그런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되지? 아들인데 내 아들이 아닌 아닌 것 같은 그 정도로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뭐 사달라는 말은 안 하나요? 뭐 필요한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면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 와서 그래요. 엄마, 오늘은요, 뭐 친구들이 뭘 갖고 노는데요. 뭐 이게 대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해요. 사달라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아니에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래요. 굳이 돌리는 건가? 그렇지만 대세. 사달라는 건데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요. 성격 자체 어릴 때부터? 어렸을 때는 네. 보기만 하면은 자기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사달라고. 엄마 이거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네,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근데 사춘기 때 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춘기 때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혼하고서는 이제 제가 너무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그래서 아기를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전 남편한테 잠깐 보냈어요. 그때 남편이 키웠을 때, 그러니까 보냈을 때는 혼자였었는데 재혼을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섞여 있으니까 그 생활 속에서 자기 의사 표현을 안 하고 사는 게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전 살다가. 남편과 해가지고 그 새로 오신 분이랑 아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딸은 아이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어떻게든 데리고 왔고. 근데 지금 데리고 온 지가 벌써 한 4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네. 근데도 고친다고 얘기해놓고 돌아서면 또 하고 달라진 돌아서면 게 또 하고 울면서도 얘기해보고 화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사실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아들일 그럴 수도 수 있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대고. 근데 혹시 여기 안녕하세요도 안 나오고 싶은데 엄마가 나가자고 해서 그건 아니고 이왕 고칠 거면은 제대로 고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나가자고 했어요. 뭘 고쳐?
속마음 얘기 안 하고 막 하는 거. 본인도 달라지고 싶어서 나온 거구나. 네. 왜 속마음을 자꾸만 말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하려고 해도 말이 잘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참 먹고 싶은 거 많을 텐데 그런 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식욕이 없어가지고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어머니 식욕이 없대요. 근데 또 우리가 볼 때 꼭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거든. 근데 아무리 몸이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는 엄마한테 얘기를 하죠. 참을 수 있으면은 말 안 하고요. 정말 이거 못 참겠다 그러면 말하는 편인데 아 그것도 참았다가 참을 때까지 참다가 안 됐을 때 얘기하는 얘기하는 경제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렇게 혹시 성격이 바뀌게 됐는지. 그 아빠네가 있었을 때 오. 새엄마네 애 2명이 있었어요. 제가 다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말 안 하게 되고 속마음 얘기 잘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좋고 싫은 거 다 얘기하고 했었는데 네, 어렸을 아니. 때는 사고 싶은 거, 막 하고 싶은 거 다 말했는데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훨씬 어린 친구들을 돌봐줬다고요? 한 명은 1살 어리고 한 명은 4살, 3살 아이고 어린 완전 새끼들이구나. 근데 그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밥 챙겨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간식 챙겨주고 집안일하고 그 다음에 밤늦게 뭐 술안주 심부름 가끔 하고 워낙 어렸을 때라 잘 못 챙길 수도 있잖아요. 잘 못 챙기면 혹시? 혼나요? 애들이 이거 안 해줬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더 혼나는 아 편이에요. 이르는구나 애들이. 아, 뭐를 예를 들어서 오빠가 결혼을 왜 안 해줬어 뭐 이런 거요? 남동생이었는데 왜 본인 입장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어떻게 대드냐 나한테? 나한테 이렇게 다 말해. 형이 이거 안 해줬어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메일을 맞는다든지 그런 걸로 혼났어요. 근데 그때랑 비교를 굳이 하자면 지금 막 억지로 막 뭘 하게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서 고치려고는 해봤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되진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구나 지금. 지금 저렇게 웃는 모습 보고 말하는 거 보면은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고 좀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거든요. 얘기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항상 똑같거든요. 사소한 거짓말을 그냥 수시로 해요. 그냥 밥 먹듯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사달라고 해서 자전거를 사줬어요. 근데 이제 잘 끌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끌고 다니길래 자전거를 확인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앞바퀴가 이렇게 고장나 있는 거예요. 앞바퀴가.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니라 친구를 빌려줬는데 친구가 그걸 고장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삼자 이제 대변을 엄마 했군요. 하고 이제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애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 진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고 봤더니 저희 아들이 자기가 그 고장을 내놓고 혼날까 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가지고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아하. 좀 되게 난처하게 된 난처하죠. 거예요. 민망하죠. 되게 민망하죠. 그리고 막 그 다음에 이제 좀 프라이버시라 얘기를 안 해주고 싶었긴 했는데 아들한테 물어볼게요. 엄마가 얘기하지 말까? 무슨 얘기 나올지 알죠? 네, 괜찮아요. 괜찮아. 진짜?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겁나서 얘가. 제가 저의 지갑에 손을 대서 아니, 그거 다 어릴 때 한 번씩 다 그러잖아. 그게 금액이 네. 600만 원. 아이고. 나도 많이 해봤는데 어릴 때. 한 번의 금액은 아니고 이게 깜짝 놀랐네. 한 1년가량 누적된 금액. 누적된 금액이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도. 근데 나중에 묵직하게 한 건이 나간 거에서 이제 걸린 거예요. 100만 원가량의 돈이 한꺼번에 그냥 쑥 어이구야. 나간 거. 그걸로 뭘 했대요? 현지라고 현질. 현지 게임에 게임에 머니 썼던 거랑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제 뭐 사주고 친구들한테요. 예. 근데 엄마가 이제 용돈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냥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안 훔치고. 네. 주로 쓰는 게 게임에다 쓰는 거니까 아, 혼자. 그렇게 말하기가. 그러면은 혹시 아빠랑 살 때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말을 했는데 돈 준다 그러고 돈 안 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금통이나 저희 그 지갑에 손대가지고 어? 아 그때부터? 네 아. 돈을 안 주니까 아빠가. 안 주니까 그때는. 준비물 살 돈만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아들도 좀 타당한 면이 있는 게 처음에는 정말로 준비물이 필요해서 그것만 뺐대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발전해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발전. 그죠? 아, 그걸 발전이라고 표현하나요? 네. 사실 엄마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혹시 밖에서도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가 이런 게 걱정되잖아요. 네. 밖에서 아들의 나름대로의 평판은 어떤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저하고 있을 때는 둘 있는 자리에서는 욕을 안 해요. 근데 친구들하고 있을 때 은근슬쩍 이렇게 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예, 때. 같이 만나서 이제 밥을 먹고 뭐 하고 할 때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애가 너무 욕을 많이 한다. 이거 반 애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애들이 너무 욕이 심해서 근데 아우 미니 어머님 미니가 욕 제일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 그 둘이 진짜 벙쪄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그렇게 겁내하지 않는데 엄마랑 조금이라도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네 왜요? 왜냐면은 엄마랑 떨어졌던 이유가 엄마랑 트러블이 잦았고 막 약속 안 지키고 막 그랬기 때문에 엄마가 네가 약속 안 지켜서 약속한 대로 아빠한테 가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떨어질까 봐. 그래서 문제를 삼지 않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네. 아니 근데 어머니는 좀 형편이 어려워서 보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아들한테 보낼 때 그런 말을 하고 보냈어요? 애한테 경제가 안 좋아서 떨어져야 된다는 설명으로만은 솔직히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핑계로 삼아 저한테 조금 약간 엄마 스스로한테 엄마가 미안하니까. 위로한 거야? 좀 미안함을. 약간 돌린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애는 그대로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네, 진짜. 그거에 대한 생각이. 그 얘기 들었을 때의 기분이 어땠었어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랄까. 왜냐면은 저도 싫어서 아빠가 싫어서 엄마 이혼하는 걸 반대를 안 했었고 아하. 그런 아빠한테 가야 되니까 그게 싫었어요. 아니 9살이면 스폰츠하네요. 다 하얀 도화지잖아. 엄마는 솔직히 얘기했어야 돼. 엄마가 이렇게 사정이 이랬으니까 엄마가 돈 벌어가지고 너 데리러 올 테니 거기서 몇 년만 기다려. 엄마 너무 너 사랑한단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됐을 텐데 네가 말을 안 들어서 넌 거기를 가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은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지. 예. 근데 어머님이 조금 화나면 저처럼 좀 욱하고 막말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안 고치면 너랑 나랑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랑 나랑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부족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 티내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네. 어디 가서 자존심 뚫리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제가 더 세게 오히려 제가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막 혹시 아들이 뭘 원하거나 믿고 그대로 이렇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학교를 공부를 하기 싫어해가지고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서는 이번에 학교도 그만두고 검정고시 쳤거든요. 아, 쳤어요?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원해서 검정고시 근데 맨 싶었어요? 처음에는 학교를 그래도 놀면서 가고 싶다. 공부는 안 하더라도 친구랑 놀고 싶어서 가고 싶다 그랬는데 엄마는 공부를 안 할 거면 안 가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설득당했어요. 어머님의 의견이네요? 정확히 학교를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그만뒀어요. 그래도 검정고시는 한 번에 붙었어요? 네. 거짓말 아니야? 또 거짓말 아니야? 어느 과정까지? 없는 고졸까지 어린 고졸까지 아니구나. 다 땄어요. 고졸까지 나갔어? 박수 한번 칩시다. 되게 열심히 했나 보다. 공부도 최고, 욕도 최고. 그럼 어머니 정확하게
아들이 끊임없이 나 학교 중단하고 나는 검정고시 보고 내 꿈을 찾아야 하고 계속 요구한 거보다는 어머니가 더 확신 있게 그럼 너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면 학교 갈 필요 없다. 네, 집에서 그렇게 공부해서 돼요. 어머니의 의견인 거네요. 네가 할 본분도 같이 병행을 할 거면 학교라는 데가 너한테 도움이 되니까 다녀라. 근데 그게 아니면 그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럼 다른 거를 빨리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떠나서 사회적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도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혼자 자라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좀 빨리 성장하기를 바랬고요. 제가 정확히 한 2년 전에 죽을 뻔했었어요. 네? 하는 일이 뭐 출장도 빈번한 일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더라고요. 제가 사고한 건 아닌데 뇌진탕도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바로 또 일을 나가야 됐고 돈을 벌어야 됐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누락이 되다 보니까 장이 한꺼번에 3군데가 터져가지고 예, 위급하게 바로 투수를 안 하면 죽을 정도의 게 그럼요, 왔었거든요. 한 번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애가 혼자 남겨질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좀 뭘 했으면 좋겠고 좀 자립심이 강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자꾸 머리 안에 자리가 잡게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엄마가 갖고 있는지는 아들은 알았어요? 근데 예전부터 엄마가 그랬었어요.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본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진짜 막 내가 빨리 뭐라도 해갖고 빨리 혼자 자립을 해서 돈을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알바라도 해가지고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잘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아니 뭐 엄마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나이 때는요? 맞아요. 되게 복잡하긴 해요. 복잡해. 네. 우리 어머님은 아들 어떤 점이 앞으로 제일 걱정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습관들이 걱정이 되죠. 거짓말을 빈번하게 하고 책임감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는 좀 싫은데 자꾸 전 남편의 그런 행적을 닮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남자를 크지 않길 바라는데 그런 남자가 자꾸 얼마요? 커가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고 이런 얘기를 아드님한테도 직접 하셨어요? 네. 하지 마시죠. 애가 자꾸 저하고의 그런 게 깨지면 자꾸 저도 하기 모르게. 싫은데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거를 어떻게든 저도 빨리 고쳐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고 급하니까 또. 또. 아들은 그런 얘기 들을 때 기분이 어때요? 답답하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막 닮아간다 소리 들으니까 그러면 저도 또 엄마랑 멀어질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예전에 그렇게 말 안 듣고 해가지고 떨어졌으니까 다시 그럴 수 있다는 말 생각이 안 되게 들어서 들어요.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어떤 행동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결정적인 거는 어머님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너가 말 안 듣고 네가 약속을 안 지켜서 너 책임 때문에 이렇게 넌 다시 아빠한테로 가는 거야. 그렇게 가게 됐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아빠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는 자꾸만 점점 그럼 난 또 엄마랑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잖아요. 나는 어머니 지금 아들한테는 저희가 들었을 때 문제 없어요. 지금 어머니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니가 상한 그 환경을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고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처럼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자신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 진짜 검정고시 한 번에 탁탁 맞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단 엄마한테 못 배웠잖아요. 내 의사를 표현하게끔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엄마가. 그냥 덮어 씌웠잖아요.
한 번도 이 16년을 살면서 자기 의사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 근데 제가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아들은 엄마를 믿어야 돼요, 전적으로. 엄마는 무조건 아들 편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아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엄마는 아들 편이에요. 한번 엄마가 직접 너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핑계 아닌 핑계를 대서 미안하고, 그리고 엄마가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었어. 지금 이해해달란 말은 내가 감히 못하지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거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진짜로 한번 속마음 탁 터놓고 얘기해봐. 엄마 이런 건 하지 마세요 하고 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줘. 아빠 닮았다고 하는 거, 그래. 아빠 닮았다고 하는 거. 그래. 자, 우리 게스트 여러분, 우리 치타부터 고민이에요, 아니에요? 고민이에요. 예. 고민인 것 같은데 저 또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너무 사랑하지만 어떤 말들과 오해로 인해서 이런 시간을 겪고 있는 게 저 너무 안타까워서 표현이나 아니면 그런 방법들을 좀 더 개선해 나가면 관계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에 충분히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총 200명 중에 몇 표나 나왔을까요? 몇 표 넘어갔어요? 신종사춘기인가요? 결과는요? 130표. 제목은 조마조마한 남자입니다. 아, 손님이 좀 필요한데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서 네. 이제 진상 손님인데. 예. 아, 진상이요? 예, 예, 예. 화장마차예요. 저기 아직 손님 안 들어왔어요. 예. 네, 들어오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내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이쁜 여자예요. 전 요즘 일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려 미치겠습니다. 손님. 어이, 여기 김치 좀 가져와. 아,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김치는 없습니다. 아이, 그럼 직원들 먹는 거라도 가져오든가.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아, 우리 사장님이 나오십니다. 그래, 사장 나왔다. 내가 사장이다. 왜? 없다는 걸 왜 자꾸 가져오래? 야, 이거 신고해. 툭하면 손님들하고 싸우는 저희 사장님 때문에 고민입니다. 손님. 말 다 했어? 야, 진짜. 확시 뭐 차라리 때려. 아무리 진상 손님이라지만 요만큼도 참는 법이 없어요. 엉망이 된 가게 분위기에 뒷수습은 늘 제목입니다. 제가 더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건요. 사실 저희 사장님이 제 사랑하는 남자친구예요. 남친이 사장님이구나. 오빠, 다른 손님들도 많은데 좀 조용히 넘어가면 좀 안 돼? 야, 내가 왜 저런 사람들한테까지 잘해줘야 되는데? 야, 가게 사장이 누구야? 나야! 넌 신경 꺼! 제발 저희 사장님, 아니 제 남자친구 성질머리 좀 죽이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예. 우리 치타 어때요? 사연 딱 들어보니까. 근데 손님이 좀 무례하긴 했어요. 손님이. 근데 예. 왜 예전에 강요하듯이 손님은 무조건 왕이다. 이런 게 아니죠. 있었는데 예. 그것들이 너무 안 좋게 발전이 되면서 들어올 때부터 맞아, 이 집은 그럼. 뭐가 맛있나? 맞아. 그러면 이제 종업원은 뭐가 맛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무턱대고 반말로 하면은 종업원도 반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야, 김치전 갖고 와. 없어. 자, 고민의 주인공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일단 남자친구랑 일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 일한 여쭤볼게요. 지는 5년 정도 됐고 사귄 지 6년 정도 됐는데 원래
식당에서 만났는데 제가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오빠가 매니저였어요. 근데 그때는 성격도 되게 좋고 손님하고 트러블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오빠가 가게 하고 사장 되면서 좀 성격이 많이 변하고 까칠해진 것 같아요. 아, 사장이 되더니 욱하는 거예요, 더? 진상 손님들이 좀 자주 오잖아요. 근데 담배를 피면 안 되잖아요. 건물이랑 그럼요, 가게 이제 내에서 금지죠. 금연이 됐는데 복도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딴 식으로 담배 필 거면은 자기가 흡연실을 왜 만들었겠냐. 그런 식으로 따지고 또 손님이 화가 나서 또 싸우게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냥.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말 좀 진상 손님한테 그래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맞는데 진상 피우면 얘기해야 되잖아요, 일단. 근데 약간 가게를 하는 입장에서 좀 참을 줄도 알고 성격을 죽일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대응을 하더라고요. 예를 손님한테. 들자면요? 예. 가끔 손님들이 반말로 주문하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소주 하나랑 네, 뭐 봐도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대응을 해요. 같이 아 이거 이거 알았어, 갖다 줄게. 또 손님끼리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말리러 가서 같이 싸워요. 아니 그럼 진짜 다혈질인가 보다. 당황스럽다. 그럴 때마다 주인공이나 뭐 직원분들은 대처를 하시거나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싸우고 이제 주방으로 휙 들어가 버린다거나 이러면 홀 분위기가 쌓이죠. 손님들이 수고 나고 맞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뒷수습을 해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괜히 서비스도 드려야 되고 음료수라도 그렇죠. 드려야 되고 저희한테 불똥이 튀어가지고 여기 가게 왜 그러냐 그럴 서비스 수 왜 있죠. 그러냐 아니, 여기 왜 이래? 요즘 막 술 먹으러 리뷰 하는데 왜 이래 올리고. 분위기 막 네 이러죠. 저희한테 막 리뷰 올리고 그렇게 이러니까. 네 되거든요. 뭐 그동안 남자친구한테 좀 많이 얘기해 보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런 건 고쳐. 손님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또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화를 내? 뭐라고? 이런 손님들한테까지 왜 화를 내? 여자친구한테 화를 왜 화를 내요, 당신이? 왜 여자친구한테 화를 내지? 이런 손님들한테 내가 왜 잘해줘야 되냐, 뭐 대접을 해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 둘이 싸우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저희 둘이 이제 싸우기도 하죠. 저희가 결혼 생각도 있고 같이 계속 가게를 해야 되는데 성격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오빠가.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지금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거예요, 현재는? 완전 약속은 아닌데 그냥 생각이 아, 일단 남자친구를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네네. 하죠. 왜 그러는지. 우리가 존댓말로 만나볼게요. 네. 예. 반말로 하면 저분이 바로 나와. 왜 여기 바로 있다 웃게. 뭐 이럴까봐. 예. 사장님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럼 반말로 한번 해볼게요. 사장 어디 있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여자친구의 고민을 지금 들으셨는데 어때요? 이해되세요?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고민이거든요. 이제 저는 깔끔하게 장사가 시작해서 문제 없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진상들이 이제 술집이다 보니까 계속 꼬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계속 처리하다 보면은 그냥 오히려 저는 제가 더 머리가 아프거든요. 처리하려고. 여자친구보다도? 네, 훨씬 더. 근데 그 처리하는 방식이 좀 너무 소모적이지 않아요? 다 하나하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제 서비스에 기준이 있어요. 그 장사를 제가 한 5,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요. 아, 이 사람 진상이다. 딱 들어오자마자 걸음걸이가 달라요. 네. 들어오자마자 그 냄새 난다고? 딱 대충 보입니다. 네. 기준 좀 들어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기준이 유형, 궁금해. 유형. 한 세 가지 유형. 어떤 예, 예. 기준이 냄새가 나는지. 일단 자세 어떻게 들어오면? 예. 일단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맨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깨 피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일행 중에 맨 뒤에 들어와. 들어가 앉아 아무데나 앉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거의 한 7, 80% 진상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도 있어. 네, 여자분들끼리 이렇게 딱 오셨는데 오자마자 왜 이렇게 칙칙해? 왜 이렇게 어두워? 아, 투덜투덜.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앉으면은 또 바로 투덜투덜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은 거의 한 90% 진상. 100%가 나올 때가 또 꼭 되는데. 알아야 되는 유형이 있나요? 하나만 더 얘기해 준다면. 재밌어서 그래요. 그래요. 좀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 일단 취하셨는데 오자마자 앉아서 소주부터 갖고 와. 네, 이런 분들은 거의 한 90% 100% 이미 진상이에요. 취했는데 술 또 먹으려고 막. 네, 이제 거의 한 90% 100% 진상이죠. 그 반말하면 또 반말로 대답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야, 소주 여기 소주. 뭐 소주? 소주? 이런 식으로 돼. 야,
골뱅이. 아, 골뱅이? 잠깐만. 야, 오늘 골뱅이 되냐? 이게 주방에 한번 물어보고. 이런 식이에요? 아니 컨셉을 그 반말 포차로 가보는 건 어때요? 야자포차. 야자포차. 근데 여자친구분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전에는 성격이 안 그러셨는데 이 포차하면서 좀 약간 성격이 과격해지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장 되면서. 일단 직장을 다니면은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직원이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사장님한테 피해가 가고 예, 제2, 제3의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사장이 되면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그 문화들이. 너무 손님한테 숙여야 되고 손님은 왕이고 이런 게 너무 싫으니까 손님도 이제 매너 소비자가 돼야 되고 저희도 그에 맞는 적당한 서비스만 해주면 되지 저희가 뭐 빌고 잘못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느껴서 제가 장사를 하면서 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손님들끼리 막 싸우는데 우리끼리 말려야 되는 상황에 업주가 같이 엮여서 같이 싸우는 건 좀 그러니까요. 그건 오버 아닙니까? 좀. 어떻게 말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싸우고 싶진 않아요. 제가 뭐 딱 보시다시피 뭐 싸움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손님들이 이제 싸우시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대한민국 남자들 싸움의 특징이 일어나서 소리만 질러요. 이러다가 어깨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어깨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죠? 네. 근데 그거를 그만하면 되는데 계속해요. 가게에서 손님들 다 쳐다보는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제가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뭐 가서 차라리 싸우실 거면은 계산을 하고 나가서 싸우셔라. 그러면 나가요. 근데 나가서 또 싸우면은 제가 그냥 그때는 좀 태워 돌변을 해서 일단 가게 밖으로 나왔으니까 시끄러우니까 빨리 집에들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 거기 안 해도 될 얘기를 하는구나. 네.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또 동네도 좀 시끄러워지니까. 근데 그렇게 뭐 싸우시거나 수습을 안 하고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결국에는 여자친구분이랑 직원분들이 좀 난감해 하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화가 나다 보니까 제가 손님한테 다른 손님한테 웃으면서 다가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 갑자기 확 변하면 또 이중인격자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네, 무슨 가중이처럼 막. 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 좀 갑자기 또- 참아야겠다는 이런 한 번쯤은 생각을 몇 번 하고 참아야겠다 생각하는데 이제 뇌를 거쳐서 이제 하면은 조금 되겠는데 바로 이렇게 목으로 나와버리더라고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래갖고 한 해 한 해 가다 보니까 점점 더 당연시 되듯이 해갖고 이제는 조금 네. 그 습관이 되는 게 무서운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자꾸 그렇게 되면 매출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아요? 20%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아요. 20% 떨어졌어요. 20%면 굉장히 큰 건데. 그리고 저희 가게 SNS에 이제 싸우는 손님이 뭐 사장 불친절하라 이런 댓글도 달고. 사진 한 번씩 다 눌러봐요. 누가 이제 안 좋은 댓글을 썼나 이제 보면은 얼굴이 나오고. 진상 손님들은 얼굴이 기억나요. 안 좋은 댓글 쓰시는 분들 보면은 꼭 한 번 와서 저랑 한바탕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댓글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씁니다. 매출이 20% 떨어졌다며. 그 매출 떨어진 거는 진상 손님 때문에 솔직히 저는 떨어졌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대학가라서 지금 애들이 시험 기간인가? 아니면은 좀 음식 맛에 좀 실망했나? 진상 손님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하지. 평소에도 그런 어떤 불의를 보면 약간 못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신 거예요? 아니다 싶은 거는 항상 걸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과를 받아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네, 예전에도 누가 일방통행에다가 차를 대놓으셨더라고요. 연락처도 없고 아무것도 화나죠, 없어서 화나죠. 네. 아, 진짜 화나지. 짜증나지. 한 2, 30분을 계속 소리를 쳤어요. 그 동네에서. 누구누구 차주분 계시냐고. 근데 한 30분 지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떡볶이 컵에 담아서 들고 오시면서 30분 지나서? 네,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한마디 했죠. 이게 차를 대시면 어떡하냐? 차를 대시면 어떡하냐? 이 아주머니 내리셔서 떡볶이 바닥에 던지고 내가 뭘 잘못했냐? 잠깐 나갔다 온 건데 이것도 안 되냐?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경찰을 불렀죠. 경찰을 불렀죠. 또. 네. 그렇게 못 참는구나, 그러면. 그래서